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복지효과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의대 이상희 교수입니다. 요즘 제주도가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한 분 모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쟁점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국회 농림해양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이 워낙에 많은데요. 저희 특별자치도 특별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영훈 의원님. 요즘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주제, 그러니까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동시에 좀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이 사안 뭔지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제1로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녹지국제병원 설립 문제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죠. 예. 제가 의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영리병원 설립 반대하시는 입장이 확고하신 거죠?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고하게 반대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자, 그런데요, 이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찬성하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네.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우리 오영훈 의원님은 영리병원을 지금 좀 확고하게 반대하시는 편에 서 계시는데 네네. 반대하시게 되는 어떤 논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가장 반대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민 건강 네. 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이제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 있어서 미국 사회와 같은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네.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셨고요. 또 그런데 영리병원이 일자리도 또 만들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돈벌이를 마다하는 거는 옳지 않다 또 이런 또 비판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돈벌이는 네. 꼭 이제 그런 차원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산업의 네. 영역 속에서 네. 영리행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 공공의료 부분에서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켜봤을 때도 여전히 의료 부분에 있어서의 영리성은 다 허용해 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그 돈벌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네. 의료는 돈벌이의 대상이 돼서는 또 안 된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자리 만드는 거는 오히려 돈벌이 병원보다는 비영리 병원이나 공공병원이 오히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더라.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네.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제1호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또 제주 출신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제주도가 1호 그 외국인 영리병원에 들어선다는 데 대해서는 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출발이 좀 잘못됐던 것이고요. 네. 2002년도에 당시 법률이 제정된 게 있는데 제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규제 완화를 기본적인 법 제정의 취지로 삼게 되고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영리병원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이제 허용을 해줬던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과연 지금의 상황에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게 이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가 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보건의료 정책의 정신과 취지에도 부합하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전 혹은 20년 전에 네. 특히 20년 전에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덜불처럼 밀려왔을 때 그때 제주도의 발전 방향으로 설정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논리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게 맞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예민한 의료 서비스 영역이 영리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 도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주 도민들은 영리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조사에서 영리병원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이 좀 우려하는 결과를 여론조사로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런 국민의 우려, 도민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뭐 강력하게 추진됐단 말이죠. 영리병원이. 네, 그렇죠. 그 경과를 제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건데요. 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18일 그러니까 제주도가 신청했던 그때가 원희룡 도정이었죠. 네, 그렇죠. 원희룡 도정이 이게 녹지그룹이 짓겠다라고 하는 녹지국제병원 그 설립이 가능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하니까 네.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허락해 줘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승인이 떨어졌죠. 네네. 승인이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승인이 바로 떨어진 게 그 시점부터 네. 이제 승인이 떨어졌으니까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물을 한 1년 반 동안 지어가지고 멋지게 아주 멋지더라고요.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림 보니까 완공을 끝냈습니다. 1년 반 만에. 예. 그 완공된 게 2017년 8월이래요. 예. 완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병원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를 내주세요라고 네. 제주도의사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희룡에게 요청을 했죠. 예. 요청할 당시에 벌써 그 성형외과, 피부과, 뭐 내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네 개 과목의 진료를 개설하고 네. 의사 9명을 고용하고 직원 총 134명을 이미 채용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 놓고는 제주도 당국에다가 자, 의료기관 개설 허가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허가 결정이 나질 않는 거예요. 네. 원희룡 씨가 지사가 허락을 안 해줬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맥락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네. 허가 신청을 이제 냈을 때, 네. 지방선거가 이제 목전에 다가왔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네. 결정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저는 득표 전략상 접근했던 방법이 원희룡 지사가 이제 개설 허가를 계속 이제 늦추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또 저희도의 의사협회까지도 녹지병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수차례 이제 밝혔었고요. 대한의사협회도 반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의 많은 또 시민사회 단체들이 녹지병원만큼 안 된다는 이런 입장들을 계속 제시를 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보건의료 노조라든지 네. 노동계가 그렇죠. 굉장히 열심히 반대 투쟁을 했거든요. 그게 부담이었고 또 정권 바뀐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이제 보건의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도지사로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네. 했는지는 아직 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한 판단 속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2017년 5월 달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예. 2017년 그러니까 대선이 있었던 그 해 네네. 8월 말에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바로 9월쯤에 신청서를 냈는데 네.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되도록 신청서에 대해서 가타부타 답을 안 주고 네. 이거 뭐 5차례나 반려했대요. 그렇죠. 보통 네. 허가 요청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경우는. 네. 그런데 뭐 영업 허가인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5차례나 이게 반려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마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선거 전략이다. 네. 이걸 받아들여버리게 되면 도민들의 뭐 민심이 네, 나빠지면 네, 네. 바로 그 다음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선거 못 치른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미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는 면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지지부진해지고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그 제주도의 그 의료 영리와 저지 운동본부, 그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시민운동단체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2018년 2월 1일 제주도민 1000여 명이 서명한 이게 제주영리병원 수기형 정책 개발, 네. 수기 민주주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자. 네, 이런 그렇죠. 청구서를 제주도 의회에다가 제출하니까 제주도 의회가 이걸 수용했죠. 수용해버렸죠. 예. 그래서 이후 좀- 입법 조례를 하게 네, 되게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수기민주주의가 좀 정착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도에서도 갈등이 존재하는 여러 그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자는 그런 그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제주도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네. 저희 특별자치도 수기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고 그게 통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공론조사를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하기 위한 조치를 밟은 건데 도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공론조사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된 겁니다. 그렇죠. 조례라고 하는 것은 네, 지방정부에서 제일 높은 법이잖아요. 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된 수기형 공론조사였다. 이 말씀을 제가 확인해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원희룡 지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공론조사 결과가 찬성이 나오든 반대가 나오든 나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약속한 시점이 지방선거 전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전략이죠, 이것도. 뭐 그런 맥락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저희도 의회가 입법화한 기본 조례에 따라서 수기민주주의 공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공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네. 그 수기형 공론조사 조사위원회에서 네. 지난해 10월 공론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결정을 했고 그렇죠. 도에다가 네. 다시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 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2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네. 그리고 뭐 3, 4월부터 이제 공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활동을 해 가지고 10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영리병원 하지 말아라 불허 결정이 나고 비영리병원이나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라라고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 시점에서 제가 봤는데요. 네. 원희룡 지사가 자기는 공론조사의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그 공공리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단 말이죠. 네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뒤집은 겁니까? 뭐 저도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네. 어쨌든 녹지병원과 원지사 간에 네. 이 병원 개설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네. 이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녹지병원과 다른 약속들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도지사가 지금 이 병원 그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두 번의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두 번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6월 지방선거 있기 전에 이 조례에 따라서 추진되는 공론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번 약속을 했고 이걸 이제 한번 약속을 한 거죠. 그다음 또 두 번째 약속은 10월에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그거 수용하겠다라고 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 두 번이나 공개적으로 약속해놓고 이 약속을 다 엎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말하지 못할 어떤 속 사정이 아마 있을 거다. 도민들이 이게 궁금하게 죽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녹지병원 측에서는 그 병원을 인수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공문서가 또 한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주 KBS 뉴스에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희룡 지사가 또 한 번 도민들과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닌가.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그 공론조사위원회가 공공병원이나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라 그랬으면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이거를 뭐라 이렇게 뭐 팔아야 영리병원을 운영 우리는 안 하겠다. 공공병원도 인수하라라고 비영리병원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팔아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뭐 그 녹지 측에서는 영리병원 운영할 의지가 강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녹지병원은 영리병원을 운영할 의지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의지만 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그 문구를 봤는데 그 제주도나 정부가 인수하라.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라. 이렇게 요청을 직접 했더만요. 공문서에 나와 있던데요. 아니면 제3자에게 우리가 매각할 테니까 당신들이 중재를 좀 써달라. 이런 표현까지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 뭐 영리병원으로 운영할 고집이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녹지병원 자체가 녹지그룹 자체가 또 부동산 그 전문 개발 업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룹의 이제 성격상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거기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네. 원희룡 지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군요. 예, 어쨌든 그 보수 진영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는 저는 주장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강력하죠. 이명박, 그래서 박근혜 뭐 예, 다들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영리병원을 강행한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 정치적으로 또 생각해 볼 문제죠. 그렇겠네요. 이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유권자들은 어차피 자기의 지지 기반이 아니니까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보수 유권자들 보수의 아이콘으로 네. 자리매김하려는 그건 의도가 가능하네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소송도 안 당하고 하면 또 정치적으로 상처도 안 받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더라도 그건 어차피 진보 좌파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뭐 영리병원을 그 강력하게 반대하는 유권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데 그건 어차피 자기 지지 기반이 아니다라고 예. 본 거. 아, 그렇게 하니까 또 설명이 되네요. 정치인은 또 정치적 해석을 잘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 영리병원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 제주 영리병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마무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는 그 녹지병원 측과 원도정 내지는 원지사 간의 아마 소송이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소송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변화시키는 과제가 또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리병원과 관련된 그런 또 조항들을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개정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 무리를 일으킨 부분은 그거는 원희룡 지사와 원도정이 이제 책임지고 감당할 문제인 것이고 그렇죠. 예. 이번 이 사안을 이렇게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20년 전부터 공론화돼 가지고 만들어졌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농후한 이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이번에 좀 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잡혔으면 그렇죠. 좋겠다. 예. 이 계기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해 네.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역시 국회의원이 그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아, 좋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두 번째 쟁점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제2국제공항인데요. 네네. 아, 이거 뭐 제주도 제2공항 이거 놓고 지금 도청 앞에 텐트가 지금 절비합니다. 네. 이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 반대하시는 건지 반대 측의 논리나 주장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성산이라는 입지 선정이 과연 절차적으로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되었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그 제2공항의 수용 능력, 이제 우리가 관광객들을 이제 계속 어느 정도 더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그리고 또 제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도 10만이 이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또 관광객은 1,500만 수준으로 이제 늘게 되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교통난의 문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또 다른 사회적 쟁점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섬이라는 공간이 갖는 수용 능력에 대해서, 수용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고, 네. 이렇게 개발 중심의 발전 전략이 과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되 이렇게 질적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양적 개발을 중심으로 가는 게 과연 제주도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제주도민의 그 행복 정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일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전 세계적으로 오버 투리즘이라 그래서 네네. 이 저가 관광객들이 막 이렇게 단체로 막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들어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도움 별로 안 주면서 이 자연 환경을 훼손하거나 쓰레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버리고 가는 네. 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문제도 좀 제기해 주신 거죠. 네네. 자, 그런데요. 제가 쭉 이렇게 그 천막농성에서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제2공항 타당성 검토위원회라고 하는 네, 것이 네.
공식적으로 아마 활동을 했나 봐요. 네, 이건 맞습니다. 제2공항을 여기다 짓는 게 타당한지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네, 위원회가 네. 활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 활동을 뭐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활동 종료를 해버렸나 봐요. 네. 그래서 이 활동을 좀 연장하자라고 네. 요구하면서 지금 텐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이 쟁점의 내용을 좀 알기 쉽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쟁점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입지 선정의 이제 타당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을 하기 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이 자체가 부실했다는 주장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쟁점되는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대 측과 또 국토교통부가 이제 동수의 위원을 구성을 해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논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전부 다 뭐 쟁점이 해소가 됐다, 더 이상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게 없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고, 네. 또 반대 대책에 참여하신 검토위원들께서는 아직 그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네.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이상 연장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국토교통부는 일방적으로 12월 13일 날 작년 2018년 12월 13일 날 활동 종료를 선언해 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위원회 활동을 종료해버린 거죠. 국토부가. 예, 종료하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용역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검토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서 쟁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달라. 이게 이제 반대 대책의 입장인데 네. 국토교통부는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세 분도 동시에 이런 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네.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세종에서 네. 강행해 버렸습니다. 뭐 그것도 뭐 몰래 비공식적으로 했다면서요. 뭐 네, 지역 네.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네. 아직 그 반대 대책위를 우리가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네. 조건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기 전까지는 저는 정책 결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시가 이루어진 과정에서 네.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저는 반대 대책에 참여를 좀 보장하고 그리고 네. 각종 토론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토교통부가 좀 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지역의 지식인들과 좀 대화를 해보니까 네네. 사실은 이 공항 하나 더 짓자, 제2공항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 일반 도민사회에서 사실은 뭐 10년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수건 사업이었대요. 네, 예. 그래서 원희룡 지사는 이거 사업 성공만 시켜내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네.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도민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건데 지금 도민의 반대에 부딪힌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오히려 이게 지금 강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대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제가 생각해보고 좀 여쭤봤더니 제주도가 이렇게 양적으로만 팽창하는 네. 게 제주도의 10년, 100년을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길인지 도민들이 이제 진짜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론화해가지고 이번에 뜻을 모아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땅 속에 있는 동굴이 뭐 네. 어떤 규모 있게 이제 발견된다거나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이제 드러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다른 대책들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제주국제공항을 활주로를 확정하는 문제 아니면 또 정석 비행장을 활용하는 문제 등을 통해서 항공 수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제주도가 지금은 뭐 관광객 뭐 1,500만, 2,000만, 뭐 심지어는 3,000만 이렇게 막 바라본다고 그러지만 그 앞으로 인구 추계를 보면 네.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아마 내방객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양으로 승부 짓기보다는 질로 승부를 지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이런 네. 전문가들 이야기도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 의원님께서 네. 도민사회를 좀 통합시키는 네. 그런 좀 공론의 중심이 되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인데요. 네. 4.3 있죠? 네, 예. 4.3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부 언론을 봤더니 네. 아니, 우리 의원님께서 뭐 혁혁한 또 공로를 세웠다고 이게 네, 무슨 내용입니까? 자랑 좀 해주시면 자랑. 네. 우선은 제가 이제 2017년 12월에 네. 그 4.3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요. 네. 그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 두 가지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1만 4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배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배상과 보상. 예. 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서 수용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과 기록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돌아가신 분이든 행방불명되신 분이든 또 지금 생존 수용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군사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화를 선언해주는 그런 법적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결위 질의 과정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께 질의를 해서 배보상이 필요하다, 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좀 이끌어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제주지방법원에서 생존 수용자들이 이제 소송을 좀 제기해서 네. 공소기각 판결, 즉 실질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 깜빵생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불법적으로 감옥에 갇혔던 거는 이거 원천 무효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그게 제주도 지방법원에서 이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 한 명 한 명이 소송 걸고 이럴 게 아니네. 법적으로 해결해야 돼.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2월 임시국회에서 3특별법 이 개정안이 반드시 네. 좀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의원님이 이게 지금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네. 이제 제안하신 거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될 정치적 과제가 남아 있군요. 네, 네, 뭐 이거 정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요. 네. 의원님이 지금 계시는 상임위원회가 네. 또 제주도하고 밀접하죠. 제주도에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 많죠. 또 1차 축산업자들 많죠. 1차 산업이 그렇죠. 뭐 GRDP가 대략 13% 정도 되니까요. 네. 제주 지역 경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농업과 또 네. 수산업 또 축산업 그런데 농림, 농업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축산이 있네요. 예, 그죠? 예. 제주도에 뭐 소, 돼지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양식도 하고 하니까 예. 또 해양, 바다, 수산. 해양, 예. 수산 다 예, 있네요. 예, 아, 예. 그렇네요. 예. 요거 마무리 자랑 좀 하고 우리 방송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네. 이제 작년 7월부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은 반농업 직불금을 받았었는데요. 논직불금에 비해서 50%밖에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밭직불금 수준을 논직불금 수준으로 올려주는 통합형 직불금 체제로 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을 공익형 직불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가 2020년부터 도입이 되게 되는 아, 과정이 확정됐습니까? 2020년부터? 예, 예. 제주도에는 사실 논이 없잖아요. 밭만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밭은 논의 반값만 받았는데, 네. 이제 온가도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렇죠. 아, 네, 좋아진 겁니다. 네, 네. 네, 그런 접근을 또 하고 있고요. 네. 또 해양수산부와 관련돼서는 이제 어촌 뉴딜 어항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작년에 2군데가 됐고 이제 또 올해 또 2군데가 더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고 해양수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땠었습니까? 제주도를 대표하는 우리 오영 국회의원님. 우리 오 의원님은 또 그 민주당 그 제주도당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제 정치인이신데요. 오영 의원님 모시고 제주도의 현안임과 동시에 또 우리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